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포기한 우리 아이를 한국에서는 반드시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체계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 앞에서는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한국 병원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문화적으로는 친숙한 나라였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솔직히 의문이 있었거든요. 상업적이라는 편견도 있었고 빠른 것만 추구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아이를 통해서 말이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저는 오사카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죠. 성실하고 신중한 성격이라고 주변에서들 말해요. 그래서 더욱 일본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한국으로 달려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생사를 가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절박했어요. 아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일본에서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료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도 말이죠.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토 유키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지역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한 지 8년 차, 5살 된 아들 타쿠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성격은 꽤 신중한 편이에요.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여러 번 생각해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타입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계획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경험한 일본 병원들은 모두 체계적이고 정확했거든요. 예약 시스템부터 진료 과정까지 모든 것이 규칙대로 진행되죠. 특히 소아과 진료에서는 더욱 믿음이 컸습니다. 타쿠미가 아기였을 때부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매번 꼼꼼하게 검사해 주더라고요. 예방접종 스케줄도 정확히 지켜주고 부모 교육도 철저히 해줬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는 정말 친근했습니다. K-팝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자주 봤거든요. 타쿠미도 한국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함께 보곤 했죠.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솔직히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 의료가 상업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성형외과나 미용 분야에서 유명하다 보니 그런 인상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빠른 진료를 추구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처리한다는 인식이 있었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타쿠미는 정말 건강한 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별다른 문제 없이 자랐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 편이었죠. 그래서 더욱 안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회사원인데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 관련 일들은 대부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죠. 주변에 한국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한국어 교사도 있고 동네에서 만난 한국인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이 하나 때문에 제 모든 생각이 바뀌고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타쿠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출근했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쿠미가 갑자기 배를 아파해요. 열도 나고 있고 계속 울고 있어서요. 급하게 유치원으로 달려갔어요. 타쿠미는 제 품에 안기며 엄마, 배가 너무 아파라고 울먹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열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바로 단골 소아과로 향했어요. 그 병원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타쿠미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저희를 잘 아시는 분이었죠. 진료를 받았는데 원장님은 단순한 바이러스성 장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열과 복통이 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열제와 정장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타쿠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염증 수치가 조금 높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였어요. 약을 바꿔서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타쿠미는 계속 아팠어요. 밥도 잘 못 먹고 밤에도 배가 아프다며 울었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세 번째 병원 방문해서 원장님은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소개서를 써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CT 촬영과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원인을 모른다니요. 의사들은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다며 정신과 상담까지 권했습니다. 2달이 지나도 타쿠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활발했던 아이가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계속 결석하게 되었죠. 남편과 함께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원인 불명, 경과 관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마다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의료진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 민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에 정말 좋은 소아 전문 병원이 있다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도 해결 못하는 걸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의견이라도 들어보자고 말이죠. 한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일본 의료진도 모르는 걸 왜 한국에서 찾으려고 하느냐며 의구심을 표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타쿠미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가 소개해준 병원에 메일로 문의했어요. 놀랍게도 다음 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예약만 몇 주씩 걸렸는데 말이죠. 급하게 항공편을 예약하고 서울로 출발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타쿠미는 계속 배를 아파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민정이가 미리 써준 병원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정말 규모가 컸습니다. 일본의 병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도 많고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접수를 하려는데 모든 게 전자화되어 있더라고요.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 헤매고 있으니 직원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타쿠미도 낯선 환경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저도 일본에서 왔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한국은 결과보다 속도만 중요시해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정확한 진단보다는 일단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제가 아이를 실험대에 올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못 찾은 원인을 여기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어떡하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고 말이죠. 남편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어요. 진료실로 들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일본의 진료실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라면 여기는 뭔가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먼저 타쿠미에게 다가와서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안녕, 타쿠미야라며 일본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 많으셨죠? 저는 이 병원 소아과 과장입니다. 일본어 통역사도 곧 올 거예요. 정말 5분도 안 되어서 통역사가 왔어요. 젊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일본어를 정말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모든 설명을 자세히 통역해드릴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타쿠미를 진찰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웃으면서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모두 보여주세요. 제가 가져온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애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통역사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세요라고 전해줬어요. 아이는 절대 포기할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중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원인 불명이라며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바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일본에서도 했던 검사들이었지만 뭔가 더 자세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기기도 더 최신형인 것 같았고요. CT도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각도를 다르게 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2시간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는데 저는 긴장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의 이 부분에 염증이 계속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성 장염이 아닙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은 진단명은 크론병 의심 소견이었어요. 희귀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병이었어요. 빠른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2달 넘게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게 하루 만에 밝혀진 거잖아요. 일본에서 더 빨리 발견했다면 타쿠미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입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확정하고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선생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과정도 일본과는 달랐어요.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어서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서류 작업도 생각보다 간단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4인실이었는데 다른 침대에는 한국 아이들이 입원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소통이 걱정되었는데 아이들은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타쿠미 옆 침대에 있던 7살 민수라는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라고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몇 마디 할 줄 안다고 했어요. 민수 엄마인 김 여사님이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며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간호사님들이 정말 좋아요. 우리 민수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시거든요. 김 여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담당 간호사인 이 간호사님이 타쿠미를 보자마자 어머, 이렇게 예쁜 아이가라며 볼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해줄게요. 정말 그 말씀대로였어요. 주사를 맞을 때도 타쿠미가 울지 않게 하려고 장난감으로 주의를 돌려주셨습니다. 약을 먹일 때도 맛있는 사탕이라고 하면서 웃게 만들어주셨어요. 첫날 밤이 걱정되었는데 간호사님들이 자주 와서 확인해 주셨어요. 타쿠미가 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 괜찮다,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회진을 도는 선생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각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오늘 기분이 어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타쿠미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항염제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해서 걱정이었는데요. 엄마, 배가 안 아파요. 타쿠미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몰라요. 병실에 있던 다른 부모님들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다라며 박수까지 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빠른 것이 겉핥기가 아니라 진심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신중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 신중함이 환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치료 일주일째, 타쿠미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밥도 잘 먹고 다른 아이들과 놀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죠. 주치의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치료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일본 병원에 상세한 소견서를 보내드릴게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퇴원 후까지 생각해 주시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종합적인 케어였습니다.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간호사님들께 아이 상태에 대해 질문도 하고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크론병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양사 선생님도 와서 식단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음식은 피하고 이런 음식은 많이 드세요라며 구체적인 리스트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다른 부모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나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 의료를 의심했어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빠른 게 정확하지 않다는 편견이었어요. 오히려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해주니까 아이가 덜 고생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타쿠미도 이제 간호사님들을 완전히 따르게 되었어요. 이모들이 너무 좋아라며 매일 인사드리러 다니더라고요. 간호사님들도 우리 타쿠미라며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타쿠미가 간호사님께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고마워요라고 한글로 쓰고 하트도 그려 넣었습니다. 간호사님이 그 그림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런 그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타쿠미야.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의료진과 환자 가족 사이에 이런 따뜻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치료 2주째. 드디어 퇴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타쿠미 상태가 안정되었고 약물 반응도 좋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검사 결과도 좋았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아이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잘 치료되었다며 선생님도 만족해 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타쿠미는 일찍 일어나서 오늘 집에 가는 날이야라며 신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호사 이모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간병실 친구들이 하나씩 인사하러 왔어요. 민수는 일본에서도 건강해라며 타쿠미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김 여사님은 타쿠미 덕분에 우리 민수도 많이 밝아졌다며 연락처를 주셨어요. 나중에 일본 놀러 가면 꼭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님들도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이 간호사님이 타쿠미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병원은 따뜻해요. 타쿠미가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어요. 일본에서도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의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2주 동안 저희에게는 집 같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불안감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타쿠미가 엄마, 나 다시 한국 오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간호사 이모들이 보고 싶을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과 전문적인 치료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왔다가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지난 2주간을 돌이켜봤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이 건강은 물론이고 제 생각과 마음가짐까지도 말이죠. 비행기에서 타쿠미는 금세 잠들었어요. 편안한 표정으로 자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아이의 모습을 되찾은 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일본 땅을 밟으면서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타쿠미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첫 주는 정말 바빴어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 기록을 일본 병원에 전달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일본 주치의 선생님이 한국에서 보내온 소견서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자세한 검사를 했구나라며 감탄하시더라고요. 크론병이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복잡했어요. 일본에서 더 일찍 발견했다면 타쿠미가 덜 고생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쿠미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유치원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놀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간호사 이모들 보고 싶어라고 말하긴 하지만요. 동네에서 만나는 일본 엄마들에게 저희 경험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한국에서 치료받았냐며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 의료가 그렇게 좋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직접 경험해보면 정말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바뀌어서 왔다고 말이죠. 학교에서도 제 경험이 화제가 되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한국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아? 라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한국어 교사인 박 선생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제가 항상 한국을 자랑했는데 유키 선생님 경험담을 들으니 더욱 뿌듯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지역 일본인 모임에서 제 경험담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와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3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긴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제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부분이었어요. 청중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더라고요. 발표 후에 여러 엄마들이 저에게 질문하러 오셨어요. 혹시 그 병원 정보를 알 수 있냐? 아이가 아프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냐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민정이 연락처도 드리고 제가 겪은 과정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후로 실제로 몇 분이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셨다고 해요. 모두들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 의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한국 의료도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치료와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를 살려준 그 마음들 말입니다. 타쿠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정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상태는 계속 좋습니다. 가끔 엄마 한국 가서 간호사 이모들한테 인사하고 싶어라고 말해요. 저도 언젠가는 타쿠미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그리고 은혜를 갚으러 말입니다. 한국의 의료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전문성과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의료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병원이 다 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국 병원에서 보내주시는 안부 메일을 받아요. 타쿠미 어떻게 지내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케어를 받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의료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힐링을 해주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아픈 분이 계시다면 한국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특히 일본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의료 직접 경험해 보면 정말 다릅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가셨다가도 감동받고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동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동은 계속됩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